처음에는 기뻤어. 언제 들어가든 정호연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차츰차츰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다른 사람들은 현실에 있을 때에는 섬에 없으니까 못 볼 때가 종종 있지만 정호연은 언제 와도 보였으니까. 사람들은 정호연을 추궁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계속해서 있을 수 있냐고. 중독자 아니냐고. 중독자라면 어떻게 진한테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냐고. 정호연은 대답을 회피했고 숨어 지내기 시작했어. 불쌍한 사람. 그쯤에서 정호연이 어떻게 섬에 계속 있는 건지 눈치를 챈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하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차리는 건 시간 문제긴 했지. 그리고 섬의 주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중에는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영원히 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 정말로 죽어버린 거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정호연처럼 낙원에 갇혀버린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 스카이블루 섬의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지. 그쯤에서 사람이 더 많아져서 우리는 섬을 하나 더 만들었어. 새로 만들어진 섬의 이름은 미스틱. 스카이그린과 정반대의 방향이 있는 섬이었어. 처음 떠오를 때 섬을 둘러싸고 있던 안개가 신비롭다고 미스틱이란 이름을 붙였어. 나는 스카이블루 사람들 몰래 정호연과 미스틱으로 건너갔어. 그곳과 스카이그린은 아직 심각한 중독자들이 없었어. 초기 증상을 미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 낙원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 스카이블루 주민들 또한 이쪽으로 종종 건너오기 시작했어. 물론 왕래하지 말라는 법 따위는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어. 하지만 갇힌 자들과 중독자들, 그냥 낙원을 즐기는 건강한 자들 사이로 조금씩 미묘한 분위기가 생겨나는 게 내 눈에도 보였지. 건강한 사람들은 중독자들도 갇힌 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 중독자들은 갇힌 자들과 건강한 자들을 동경했고 갇힌 자들은? 글쎄, 초반에는 아주 만족하는 것 같았어. 죽어서 영원히 오지 않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간혹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천천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섬에서의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었어. 갇힌 자들은 처음처럼 낙원을 즐길 수가 없게 되었지. 정호연도 그랬어. 그는 이제 맛을 느끼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먹어야 했고 생존을 위해 집을 지어야 했지.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피곤해서 누워서 쉬어야만 했어. 꿈속의 세계라 그런지 수면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말이야. 건강한 사람들은 낙원을 여전히 즐겼어. 맛으로 음식을 먹고 꾸민 것을 알기에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발을 찧어가며 나무집을 짓고 조각을 하고 다치는 것을 감수하며 사냥을 하고 깊은 물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영을 했어. 꿈에서 죽어도 현실에서 깨어나서 다음날에 다시 들어오면 됐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잘 기억나지 않지만 새학기가 시작된 직후였던 걸로 기억해. 무슨 생각이었는지 레이가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많은 음식을 베풀었어. 처음에는 분위기가 제법 괜찮았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맛있는 걸 먹으며 서투르게 풀피리도 불고 화목하게 이야기했지.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갇힌 사람들 중 한 명한테 이런 말을 했어. 왜 요즘 들어서는 집에만 처박혀 있냐고, 낙원을 즐기라고. 별로 기분 나쁠 만한 어조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갇힌 자들 대부분이 순식간에 울컥했어. 말싸움은 금방 난투극으로 번졌어. 그냥 노닥거리는 놈들이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마음을 알기나 하냐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 한참을 싸웠지만 애당초 갇힌 자들이 질 수밖에 없었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진과 레이, 세이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어. 다음날, 진은 스카이블루를 공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어. 정말 놀랐지. 근데 더 놀라운 건 세이의 다음 선언이었어.
갇힌 자들을 스카이블루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스카이블루를 봉쇄하겠다고. 아무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다고. 스카이블루를 봉쇄한다는 소리를 듣고 가장 무서웠던 건 바로 나였어. 정호연을 만날 수 없게 되니까. 진과 세이의 말대로라면 정호연도 스카이블루에 갇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괴로운 건 어쩔 수가 없어서 진에게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받았어. 그 후로 스카이블루와 다른 섬의 단절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나는 현실에서나 꿈속에서나 걱정에 아무 일도 못했어. 단절 작업은 일주일 가까이 이루어졌어. 진은 나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나는 도무지 간원의 힘을 쓸 만큼 집중할 수가 없어서 거절했어. 대신 정호연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어. 앞으로는 영영 못 보게 된다는 현실이 너무 냉혹했어. 나는 그를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아두기 위해 현실에서 미친 듯이 잠만 잤어. 우리는 만나고 헤어질 때가 될 때마다 부둥켜 안고 울었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현실에서조차 정호연 생각에 눈물이 났어. 일주일이 지나고 진은 정호연을 강제로 데리고 사라졌어. 나와 그는 서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울부짖었어. 일어나고 나서도 정신없이 울다가 탈진한 나는 그 후 산화혈관 심한 감기에 걸려 꿈을 꾸지 못했어. 감기가 낫고 다시 꿈으로 진입했을 땐 봉쇄가 완전히 끝난 뒤였어. 스카이블루 섬 주변으로 강한 회오리가 몰아치고 그 주변으로 강한 해류가 흘러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 그런 나한테 진은 잔인한 이야기를 했어. 앞으로 갇힌 자는 무조건 스카이블루로 강제로 데려간다고. 스카이블루는 이제 낙원이 아니라 갇힌 자들의 다른 영역이 되는 거라고. 실감이 나지 않았어. 진은 갇힌 자들은 이곳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낙원으로 즐길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 더불어 정호연을 하루빨리 잊으라는 말도 했었어. 나도 진의 말을 머리로는 공감했어. 애써 그를 잊으려고 다른 성 주민과 어울리고 현실에도 충실해 보려 노력했어. 하지만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머릿속에서 떠올라 나도 갇힌 자가 되어버리고 싶을 지경이었어. 그렇게 5월까지 그랬던 것 같아. 미스틱의 해변가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었어.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깨에 새를 앉혀둔 것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 새를 잘 길들이는 정호연의 능력이 생각나서였어. 스카이블루를 낙원으로 즐길 때에는 훌륭한 돌이었지만 생존을 위해 사는 지금 그에게 있어 새를 길들이는 능력이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갑자기 울자 그 남자는 날 위로했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울 일이 뭐가 있냐는 식으로 말하며 새에게 묘기를 부리게 했어. 정호연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는 이렇게 좋은 곳은 처음이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놀 수 있다고 했어. 순간 정호연의 모습과 겹쳐서 화가 났어. 지금쯤 그 사람은 꿈도 희망도 없이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스카이블루 섬에서 버티고 있을 텐데. 스카이블루 섬이 놀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살기에는 결코 좋지만은 않은 환경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행복하다느니 좋은 곳이라느니 그런 말을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화가 나는 게 이상했지만 나는 화가 엄청나게 났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생존이 아니라 그냥 놀러 오는 거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엄청 폭언을 퍼붓고 가버렸어. 문제는 그 뒤로 섬 주민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멸화가 솟구쳤어. 하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도 꿈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 미스틱 섬 해안가에 앉아있으면 회오리에 감싸인 스카이블루 섬이 아주 잘 보였어. 나는 정호연 대신 꿈속에서 종일 스카이블루 섬 쪽을 보다가 깨곤 했어. 그도 이렇게 내 쪽을 보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울다가 깨곤 했어. 견디다 못한 나는 헤엄쳐서라도 스카이블루로 진입하려고 했어. 어차피 현실에 몸이 살아있는 이상 꿈에서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바람 때문에 아무리 헤엄쳐도 일정 거리 이상은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 그저 물속에서 머리만 내놓고 바람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다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자살 시도를 해볼 생각도 했었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무서웠어. 게다가 사라졌던 주민들 중 돌아온 사람들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 고뇌하던 나는 생각을 바꿨어. 갇힌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갇힌 자인 척을 하자고.